투자가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30%.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자산을 반토막 내고 시장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다음 상승장의 발판을 만듭니다. 차이는 예측력이 아닙니다. 폭락이 오기 전에 정해둔 행동 규칙의 유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폭락장에서 계좌를 망치는 3가지 행동,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팔아야 할 종목과 버텨야 할 종목을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폭락이 끝나갈 때 시장이 보내는 신호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면 다음 폭락장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미리 적어둘 수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제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폭락은 혹시 올지도 모르는 사고가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는 주기입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역사를 보면 10% 안팎의 조정은 대략 1년에서 2년에 한 번꼴로 찾아왔고 20%가 넘는 약세장도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2022년 긴축 하락장까지 이름과 이유만 바뀔 뿐 폭락 자체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 속도는 매번 달랐습니다. 코로나 폭락은 불과 몇 달 만에 전고점을 회복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회복에 수년이 걸렸습니다. 즉, 곧 반등하겠지라는 기대는 근거가 아니라 희망일 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오늘 영상 전체의 뼈대입니다. 폭락의 시점은 예측할 수 없지만 폭락이 왔을 때의 행동은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투자자는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행동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폭락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부터 보겠습니다. 계좌가 무너지는 경로는 대부분 이 3가지입니다. 첫째, 공포에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문제는 매도 시점이 대부분 하락의 끝자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가장 큰 반등일은 대개 가장 큰 하락일 직후에 몰려 있습니다. 장기 시장 데이터를 보면 가장 큰 상승일, 상당수는 가장 큰 하락일 직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날을 놓치는 것만으로도 장기 수익률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팔고 반등을 구경만 하는 것, 이게 폭락장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둘째, 여기가 바닥이라며 현금을 한 번에 다 넣는 겁니다. 폭락장의 무서운 점은 바닥처럼 보이는 지점이 여러 번 나온다는 겁니다. 20% 빠져서 다 샀는데 거기서 20%가 더 빠지면 그때부터는 대응할 실탄도 버틸 멘탈도 남지 않습니다. 셋째, 신용과 레버리지로 반등을 노리는 겁니다. 현물 투자자에게 하락은 기다림의 문제지만 신용을 쓴 투자자에게 하락은 강제 청산의 문제입니다. 반대 매매는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불리한 가격에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빚은 반대편에 두어야 합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전부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폭락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현금을 언제 얼마나 넣을지 미리 숫자로 정해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타기와 분할 매수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타기는 계획 없이 빠졌으니까 사는 것이고 분할 매수는 폭락 전에 정해둔 규칙대로 사는 겁니다. 행동은 비슷해 보여도 하나는 감정이고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규칙의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기 현금을 3등분해 대표 지수가 고점 대비 20%, 30%, 40% 하락할 때마다 순차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0%에서는 1차, 30%에서는 2차, 40%에서는 3차로 나누어 투자하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락 깊이의 매수 단계를 미리 묶어두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본인의 현금 여력과 성향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의 진짜 가치는 수익률이 아니라 폭락장에서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시장이 빠질수록 할 일이 명확해지니 공포에 휩쓸릴 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사모으는 대상은 시장 전체를 추종하는 지수 ETF처럼 회복을 기대할 근거가 있는 자산이어야 합니다. 대표 지수는 구성 종목이 지속적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개별 종목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별 종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락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이 종목 팔아야 하나요? 버텨야 하나요? 기준은 주가가 아니라 하락의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종목이 빠진 게 시장 전체가 빠져서인가? 아니면 이 회사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인가?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진 것뿐이고 실적과 사업 구조가 멀쩡하다면 그 하락은 추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보유 여부나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적 악화, 경쟁력 상실, 재무 악화처럼 회사 자체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지금 손실이 크더라도 정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본전만 오면 판다는 생각이 계좌를 몇 년씩 묶어두는 주범입니다. 특히 폭락장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실적 없이 기대감만으로 오른 테마주, 그리고 장기 보유 시 변동성에 취약한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런 자산은 대표 지수가 회복하더라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폭락장은 모든 걸 파는 시기도, 모든 걸 버티는 시기도 아닙니다. 포트폴리오를 회복할 자산과 장기 회복 가능성이 낮은 자산으로 나누고 후자를 전자로 교체하는 리모델링의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정확한 바닥은 아무도 못 맞춥니다. 다만 시장이 바닥권에 들어섰을 때 자주 함께 나타나는 신호들은 있습니다. 첫째, 공포지수라 불리는 VIX가 급등한 뒤 고점이 점차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공포가 정점을 지났다는 뜻입니다. 둘째, 나쁜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더 이상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악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하락을 주도하던 투매성 거래량이 잦아들고 반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신호들은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칠 때 참고하는 정황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할 매수 규칙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바닥을 맞추지 못해도 바닥 근처의 물량은 이미 계좌에 쌓이고 있을 겁니다. 신호는 확신의 도구가 아니라 내 규칙을 계속 실행해도 된다는 점검의 도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폭락장 생존법의 핵심은 4가지입니다. 하나, 폭락은 반드시 다시 온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가 답이다. 둘, 공포매도, 몰빵물타기, 신용 레버리지 이 3가지가 계좌를 무너뜨린다. 셋, 현금은 하락 깊이에 맞춰 미리 정한 규칙대로 나눠 넣는다. 넷, 팔 것과 버틸 것은 주가가 아니라 하락의 이유로 구분한다. 폭락장은 준비된 사람에게는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장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뒤 나만의 폭락 대응 규칙을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두셨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강해지는 포트폴리오, 배당주와 현금 흐름 중심의 방어형 세팅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인사이더였습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장 흐름이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